자연은 우리 주변에 있고 자연이 우리를 뭐하냐면 감동시켜. 임프레스. 뭐를 가지고 감동시키니? 아름다움. 또 자연이 우리에게 supply, 제공을 하지. 제공하다. 모든 것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좀 전에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번역했니?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를 번역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번역하면 이건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야, 그지? 이 상태에서 동사 앞에 지시대명사로 들어가느냐 관계대명사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지. 만일 동사 앞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쓰잖아? 그러면 동사 앞에 나온다는 이유 하나로 주격관계대명사가 되는데, 문제는 need 때문에 뭐뭐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거든. 그러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좀 전에 선생님이 부사적용법,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그랬지. 부사가 목적어가 될 수가 있나? 목적어가 될 수 없지. 그럼 봐봐. 동사는 타동사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얘가 또 뭐가 돼야 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의 관계대명사가 동사 앞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똑같은 관계대명사가 타동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나의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냐 없냐?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사 앞에서 주어 문제를 위로 해결해 줘야 돼. 그럼 봐봐. 엄연히 얘가 S1, 얘가 V1. 그럼 우리가 얘를 S2, need를 V2로 잡게 되면 문장은 두 개고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뭐가 보이지 않니?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접속사가 보이지 않고, need는 타동사고 목적어 없다고 했으니까 타동사 뒤에 보이지 않는 목적어도 해결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었어. 위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 수가 있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됐다고 가로쳐놓고 써놓고, 자연이라고 하는 건 제공을 하지. 일부의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하나?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영감을 제공한다. 스펠링 잘 보고. exploration은 영감이 아니라 열망이야. inspiration으로 들어가야 영감. 자, 그 다음 행위. 물건을 만드는 행위. 전체 문장의 주어. 돌리운다. 전체 문장의 동사 수동태.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뭘로 불리우냐면 자연 모방으로 불리우지.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를 찍고 가로치고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분사구문. 현재 분사로 들어가게 되면 능동이고 과거 분사로 들어가게 되면 수동인데, 문제가 되는 베이스 말이야. 근거하다가 아니라 시키다. 뭐뭐를. 자연스럽지?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 없는 타동사. 타동사 다음에 목적 없으면 능동이 될 수가 없고 수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거 분사로 분사구문을 만들어줘야지. 자, 그러면 베이스가 베이스드 수동이 돼서 온가 만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어디에 근거하여 그렇게 번역하면 된다고. 어디에 근거하여. 자, 그럼 번역 다시. 물건을 만드는 행위. 어떻게 물건을 만드나? 자연에 근거해서 물건을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자연 모방이라고 불리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용어라고 번역하면 돼. 이 용어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용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자연 모방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제? 어디서 나온 거야? 그리스 단어에서 나온 거야.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잘 봐. 여기는 피가 있고 여기는 피가 없잖아. 피가 없는 게 바로 유래되다.
T가 들어가게 되면 빼앗다, 박탈하다 그 뜻이라서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지. 그러면 자연모방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그리스에서 유래가 됐냐면 바이오스라는 그리스어는 생명을 의미하고 미네미스라는 그리스어에서 그거는 모방을 의미하고 이미테이션이 모방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모방이라는 단어가 된 거다. 건축가들 자연모방을 사용하잖아. 자연을 본다고. 자연을 어떻게 보냐면 자연 자체를 대단히 성공한 기술자로 보고, 성공한 기술자 자연은 이미 뭐를 했냐면 come up with를 해냈어. come up with 하게 되면 그냥 생각하다 그렇게 번역하면 돼. 그래서 자연이라는 기술자는 뭐를 생각했냐면 답을 생각해냈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 어떤 문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 자, 여기도 봐봐 얘들아. 이거는 동사거든. 직면하다. 만일 여러분이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선택하게 되면 now라는 시간의 부사는 의미 없으니까 가로로 가리고 동사 앞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주격관계대명사. 근데 face가 직면하다인데 정확하게는 뭐뭐를 직면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을을이 들어가야 될 타동사고, 문제는 타동사로 이렇게 문장이 끝났다는 점이니까 목적 없지. 그럼 타동사 다음에 목적 없으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동시에 목적어 역할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때? 아까하고 똑같은 논리가 나오지. face란 동사를 중심으로 위치를 둬서 써버리게 되면 하나의 관계대명사가 주격과 목적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그럴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처럼 동사 앞에서 they를 가지고 주어 문제를 해결해 주지.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도 지금 뭐가 생략된 구조로 봐야 되나? 접속사의 역할과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에 이렇게 생략이 돼서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가로치고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고 표시해두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연구를 하지. 그러면 연구를 하는 그들은 누굴까? 당연히 건축가들이지. 자, 화살표 올려두세요. 건축가들이 뭐를 연구하나? 식물과 동물과 그 밖의 다른 자연을 연구하지. 연구하는 이유는 알아내려고. 뭐를 알아내나? 어떻게 그들이 작동하는가? 그러면 작동을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나? 이때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는 동식물과 그 밖의 다른 자연적 측면들이 작동한다고 보고 화살표는 요렇게. 자, 화살표 올렸니? 밑줄근 가 대가 가리키는 걸 써봐라 그러게 되면, 자, 우리가 화살표를 올렸던 것처럼 플랜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써주면 돼? 네이처까지 써주면 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찾아낼 수가 있었어. 해결책. 뭐를 보고? 자연을 보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자연을 보니까 풀리더라고. 그러면 그와 같은 해결책은 전통적 해결책이 아니라 혁신적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겠지. 연구를 했다고, 찾아냈다고, 최종적 결과 아니니? 그러면은 이 문장 앞에는 결론 덧칠 어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에 해당하는 연결사가 들어가지, 더욱이 게다가 해당하는 in addition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어색한 거야. 센 말이 맞지? 자, 여기까지 정리된 사람들은 그 다음 페이지